안녕하세요. 화학 강사 이수관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7강 주기율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 주기율표를 이제 언급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오비탈이나 이런 내용들이 좀 약간 믹스가 돼 있기는 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대 오비탈 할 때 전자 배치하는 건 기본적인 거 있죠.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에 대한 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지금부터는 이제 원소 찾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 주기율표도 그렇고 원소의 주기적인 성질 있지. 그런 거 할 때는 다 원소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자꾸 전자 배치를 해봐야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 전자 배치는 자꾸 해봐. 자, 시작할게. 원소들은 주기율표에 대한 거는 기본적인 거 알죠? 근데 작년에 6평 때는 여러분 주기율표 엄청난 걸 물어보긴 했지. 어떤 거? 세로줄, 가로줄. 그래서 뭐야? 세로줄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같은 세로줄. 이게 뭐가 된다는 얘기야? 세로줄이 족이 된다는 얘기지? 족은 이렇게 표시하니까 1족, 그 다음 2족, 중간에 있는 거 빠지죠? 그 다음에 13, 14, 15 이렇게 들어가니까, 맞지? 1족, 2족 뭐 이렇게 쓰니까 이게 족이었고, 이렇게 쓰는 가로줄, 이게 뭘 썼다는 얘기야? 가로줄로 표시하는 게 뭐가 된다는 얘기야? 주기. 가로, 세로를 물어봤더라고. 그런 건 출제를 많이 안 하겠지만, 개정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있어. 선생님 여기다 한번 다시 쓸게. 뭐냐면은, 우리가 1족, 2족,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거 빠지고 13족, 14족, 15족, 16족, 17족, 18족이 있지. 그럼 여러분들이 처음에 기억해 둘 게 뭐냐면은 전자 배치 있죠. 원자과 전자 배치가 어떻게 돼 있다는 얘기야. 얘는 NS1으로 끝난다는 얘기지. 그래서 얘는 뭐야? 1S1으로 끝났고 2S1으로 끝났고 3S1, 4S1으로 끝난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얘는 NS2로 끝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S오비탈 같은 주기일 때 S오비탈이 다 채워져 있으면 이제부터는 P오비탈의 전자가 들어간다는 얘기지. 하나, 두 개, 그 다음에 다섯 개, 그 다음에 6개.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18쪽일 때는 체외각 전자, 헬륨은 제외죠. 2개고, 체외각 전자, 가장 바깥 껍질의 전자가 8개. 근데 원자과 전자는 0이 된다는 얘기죠. 화학적 성질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걸 적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홀 전자수는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홀 전자수가 1족은 몇 개? 1개. 2족은 몇 개? 1개. 그 다음에 13족은 1, 2, 3, 2, 1, 0. 홀 전자수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홀 전자 이렇게 하나씩 주어지는 게 아니라 홀 전자수의 합이 얼마다 이렇게 시작할 때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해 둬야 되고. 그래서 홀 전자수가 가장 많은 게 누구야? 15족 원소는 2개밖에 없죠? 누구? 질소랑 인. 그 다음에 얘를 중심으로 멀어질 때마다 하나씩. 이 중에서 홀 전자수가 가장 많은 개수는 몇 개야? 1개짜리가 가장 많죠? 1, 1, 1. 그래서 1족과 13족과 17족이 1개짜리. 그래서 구성 원소가 2, 3주기에서 가장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본적인 원소들은 알고 있어야 돼서 금속, 비금속 나누고 뭐 이런 것들은 그렇게 뭐 여러분들 중요한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뭘 배워야 된다는 얘기야? 아래로 갈수록, 왼쪽으로 갈수록, 아래로 갈수록, 왼쪽으로 갈수록 뭐가 커진다는 얘기야? 금속의 반응성, 금속성이 크다라는 얘기 하는 거지. 그래서 금속성이 커진다는 얘기 뭐야? 양이온 되기가 쉽다라는 얘기죠. 그럼 양이온 되는 걸 전자를 뭐 하기 쉽다는 얘기야? 전자를 잃기 쉬우니까 이게 4단원에서 뭐로 들어가는 거야? 산화되기 쉽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주기율표에서 오른쪽 위쪽으로 갈수록 플로린 있죠? 이쪽 플로린 18쪽 빼고 뭐가 크다는 얘기하는 거야? 비금속성이 크다라는 얘기지. 그럼 얘는 거꾸로지? 얘는 양이온. 얘는 무슨 이온 되기 쉽다는 얘기야? 음이온 되기 쉽다라는 얘기지. 그럼 전자를 얻기 쉬우니까 환원되기가 쉽다. 이런 얘기겠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가 왜 양이온? 전자를 잃기 쉬울까? 그래서 주기적 성질에 이온화 에너지가 들어가 있지. 그럼 이온화 에너지가 얘가 작아진다. 이것 때문에 이온화 에너지가 작더라.
이런 얘기 배우는 거지. 그래서 중간에 원자 반지름이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 주기적인 성질을 이해할 때 이게 주기율표에 대한 기본적인 거고, 홀 전자수는 기억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뭐냐면 유효 핵전하에 대한 거 한번 살펴볼게. 자, 유효 핵전하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원자 반지름을 비교할 때 필요하고, 지금부터 원소 찾기니까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표현할 줄은 알고 있어야 돼. 자, 유효 핵전하는 무슨 말이냐면은, 유효 핵전하는 우리가 핵과, 여러분들한테 뭘 물어보냐고, 보호처럼 그릴게. 그냥 보호처럼 이해하는 게 편하니까. 보호처럼 그릴 때 리튬과 누가 있었냐면은 플로린이 있었다는 얘기야. 플로린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뭐냐, 핵과 원자과 전자의 인력의 유효핵전을 한번 알아보자는 얘기 했던 거야. 인력, 이 원자과 전자,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와의 인력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야. 물론 참고로 여러분 여기 얘도 있고 전자가 두 개 있죠. 얘가 하나 있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억할 건 뭐냐면은, 이게 뭐냐면은 핵에서 멀어질수록 핵과 이 전자의 인력은 감소하지. 그래서 뭐야? 거리가 멀어질수록 당기는 심, 핵전하를 감소하니까 유효 핵전하는 줄어들겠지? 이건 원소 하나에서 보는 거고, 여러분들은 원소를 찾는 거니까. 그럼 얘 원자과 전자, 리튬의 인력과 얘 인력은 누가 더 클까? 작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야. 그러면 이론상 얘가 3이고 얘가 핵전하량이 9죠. 원자 번호. 그러면 이론상 얘가 만약에 3만큼 당기면 얘는 얼마큼 당겨야 돼? 9만큼 당기겠죠. 왜? 전자는 한 개니까, 한 개와의 인력을 보니까 이 양성자 수가 증가한 만큼 핵전하량, 유핵전하도 증가해야 되는데, 얘를 측정해 보니까 뭐가 됐다는 얘기야? 얘가 한 이 정도가 측정이 됐고, 얘가, 예를 드는 거야, 얘가 6 정도가 됐다는 얘기야. 그럼 실제로 측정한 값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더 줄어들더라, 이런 얘기지. 그러면 인력을 방해하는 힘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전자들끼리에 뭐가 있었다는 얘기야? 반발력.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했다는 얘기야? 가리움 상수 또는 가려막기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유핵전하 값은 실제로 핵전하와 핵과 전자 인력이니까 핵전하와 인력과 관련되어 있더라. 근데 실제로 줄어들더라, 이런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핵전하, 얘는 같은 말이 뭐야? 원자 번호, 양성자의 수랑 관련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가리움 상수는 전자랑 관련되어 있는 거지. 전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전자 수가 많아져. 그럼 모두 커진다는 얘기야. 같은 주기일 때 가려막기 효과도 커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냐면은 리튬과 플로린 핵 전하값 있죠. 핵 전하값은 누가 더 큰 거야? 얘가 3이고 얘가 9니까 얘가 더 큰 거지. 핵 전하값은. 그러면 가려막기 효과 또는 가리움 상수값도 누가 더 큰 거야? 얘는 전자가 3개 있고 얘는 9개 있으니까 핵전하. 미안. 당연히 원자 번호가 얘가 3번이고 9번이니까 핵전하 값은 얘가 더 커야 되겠지? 그러면 가려막기 효과도 누가 더 커야 돼? 전자 수랑 관련돼 있으니까 얘가 더 크겠지. 근데 우리가 유효 핵전하는 누가 더 크게 측정이 됐냐면은 플로린이 더 크게 측정이 됐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핵전하량, 가려막기 효과 누가 더 좀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얘기야. 핵전하량이 가려막기 효과보다는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얘기지, 유핵전하야. 그래서 같은 주기일 때는 원자 번호가 커지면 유핵전하도 커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한번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 이거를 뭐냐면은 여기에 2주기 원소 있죠. 리튬부터 뭘 그렸냐면은 플로린이나 네온까지 그렸는데, 여기서 이제 뭐냐면은 핵전하량 값, 그래서 뭐냐면은 두 가지를 그린 거야. 두 가지를 그렸는데 둘 중에 하나는 핵전하 또는 유핵전하 중에 하나였다라는 얘기야. 그럼 봐봐. 리튬의 핵전하량과 그 다음에 유핵전하 누가 더 크게 나타나? 핵전하량이 더 크게 나타나지? 왜? 가려막기 효과, 전자 간의 반발력까지 생각한 게 유핵전하니까. 그럼 위에 있던 게 바로 뭐였다는 얘기야? 핵전하량, 얘가 됐겠지. 그럼 아래에 있는 게 뭐가 된다는 얘기야? 유효핵 전하량, 얘가 됐겠지. 그럼 리튬과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보니까 이 차이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다는 얘기야? 증가하고 있지. 이게 무슨 얘기야? 핵전하 빼기 유핵전하 값이 점점 커지고 있지?
얘가 뭐가 되니까 핵전화 빼기 얘는 가려막기 효과, 가리움 상수 값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핵전화 빼기 유핵전은 가려막기 효과, 가리움 상수니까 이런 얘기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차이가 커지더라. 그래서 플로린의 가리움 상수, 가려막기 효과가 더 크더라.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기억을 해둬야 되고 가장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선생님이 원자번호 연속으로 해서 이제 유핵전화 이렇게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둘 거 유효핵전화는 유핵전화 값은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야. 그래프상에서 족으로 그 표현할게 선생님이 여기가 족이고 여기가 유효핵전화 값이면 여기 이 1쪽부터 18쪽까지 한번 그려보면 이 주기는 같은 주기일 때는 뭐와 관련돼 있다 그랬어? 핵전화량이 클수록 유핵전화도 커진다 그랬죠. 그죠? 그럼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야. 얘가 만약에 2주기 원소였다면 3주기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야? 여러분들이 생각할 게 뭐냐면 리튬과 나트륨. 그럼 여러분들이 얘는 더 핵에서 멀어지게 핵 껍질이 하나 더 생겨서 핵에서 멀어지긴 했죠. 원자과 전자가. 근데 핵 전화량 값이 여기는 3이었고 여기 11이니까 핵 전화량이 3배 이상 증가했지. 그럼 어떻게 돼? 단기리심이 더 커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같은 족일 때 원자 번호가 커지면 유핵 전화도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커진다는 얘기죠. 근데 얘는 9고 11이니까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핵 전화량은 얘가 더 크지만 누가 핵에서 더 많이 멀어졌다는 얘기야? 얘가. 그러면 유핵전화는 더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래프로 표현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야. 얘가 3주기는 같은 족일 때 리튬과 나트륨 얘가 더 크고 그 다음에 플로린과 나트륨은 플로린이 더 크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속과 비금속 2, 3주기가 비교가 가능해야 되고 유핵전화가 그래서 선생님이 원하는 건 그래프를 좀 여러분들이 그려볼 수 있는 게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소 찾기가 좀 더 쉬워지니까. 그래서 족으로 선생님 표현해서 여러분들은 뭐냐면은 2, 3주기 원소를 찾아야 되고 산소랑 나트륨이랑 누가 더 크다는 얘기야. 산소의 유핵전화가 더 크다는 걸 여러분들이 비교할 수 있는 게 좋을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유핵전화 이거 설명했고. 근데 원자 반지름을 설명할 때 같은 주기일 때는 유효핵전화. 그래서 유핵전화는 여러분들 나중에 주기적 성질을 비교할 때는 같은 주기일 때 많이 쓰는 거야. 여러분들이 리튬과 나트륨 원자 반지름 누가 더 커? 나트륨이 더 크잖아. 그죠? 왜? 얘는 3주기고 얘는 2주기였으니까. 맞죠? 대신 유핵전화는 왜? 선생님 얘기했지만 거리랑 핵전화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자. 그래서 유핵전화는 같은 주기일 때 또는 다른 주기일 때 다른 원소끼리 비교할 때 필요하더라. 이 정도는 좀 생각을 해둬야 되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주기율표에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주기율표에서 전자 배치 홀 전자에 대한 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 주기적인 성질과 관련되어 있는 유효 핵전화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리고 막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쓰지 말고 이런 그래프 그려서 원소를 찾는 연습들 그 다음에 홀 전자나 이런 거 있죠. 오비탈과 관련되어 있는 질문들을 많이 해. 그래서 여러분 전자 배치하는 연습도 필요하다. 그래서 주기율표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 있죠. 다음 시간에는 주기율표랑 관련되어 있는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여기까지 이수관 강사였습니다.